오늘의 취미, 꿈빛 파티시에를 향한 첫걸음. 자격증을 따겠다고 마음먹고 무작정 서점으로 향했던 어느 날. 일단 책부터 사고 봤다. 약 한 달 후. 짠! 에듀윌 제과 제빵 기능사. 이 책을 산 거는 사실 거의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공부 기간은 일단 한 2주 정도 여유가 있는데 2주 내내 공부를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시험 다 끝나고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한다면. 합격을 해야겠지. 또 오랜만에 이런 공부를 하는구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조 및 재관리에서 기초과학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저는 진짜 바본가 봐요. 이거 하는 거를 촬영을 해놨는데 하는 줄 알았는데 촬영이 안 되고 있었어. 신청을 했고요. 제과 기능사랑 제빵 기능사. 이 세 개는 제가 하다가 실패한 거. 3번을 제가 처음에 실패를 했거든요. 이게 원래는 가상 계좌로 결제를 해라 라는 거를 제가 어디서 봤어가지고 빨리 결제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저는 그게 가상 계좌가 아니고 그 계좌 이체인가 그걸로 계산하는 건 줄 알았어서 그걸로 눌렀는데 토스 페이먼트로 거기 안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해서 다시 나갔다가 이 큐넷 어플이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로그인해서 또 했는데 이번엔 그러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신용카드로 하자 해서 신용카드로 눌렀는데 결제 제가 신청했던 시험이 마감이 돼가지고 결제가 또 안 돼서 튕겨져 나오고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가상 계좌로 해서 됐답니다. 다행히 제 지역에 시험장이 2개였어가지고 그 1시험장, 2시험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1시험장은 마감이 되게 빨리 됐어요. 그 2번 결제 실패하니까 마감됐고 그 다음 제 2시험장은 다행히 자리가 남아있어서 무사히 신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디데이 하루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엊그저께부터 나름 열심히 벼락치기를 하고 있답니다. 요즘 너무 잘 먹어가지고 얼굴에 살이 살짝 올랐거든요. 이런 정신 차려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자, 이제 갈 준비를 해볼게요. 필수 요거랑 신분증 그리고 스마트워치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자도 안 될 것 같은데? 시계 신분증만 챙기면 사실 다 챙긴 겁니다. 시험 볼 수 있어요. 이제 10시에 제과 시험이 있고 11시에 제빵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제과를 보고 12시까지 이제 제빵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요, 책을. 그리고 시험 결과는 시험이 끝나면 바로 나옵니다. 제출하기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결과가 떠요. 너는 합격이다 혹은 불합격이다. 지금 9시가 조금 안 됐는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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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여러분, 저는 제과를 지금 막 보고 나왔고요. 결과를 봤는데 합격입니다. 제과 시험은 85점으로 합격을 했고 10시 41분인데 또 당 떨어지면 시험 못 보잖아요. 잘 머리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감, 배, 귤 이거 먹고 다시 도서관에 가서 제빵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가겠습니다. 배고파. 저는 제빵까지 다 끝냈고요. 일단 점심을 먹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땠는지 이런 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토스트. 제가 전부터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게 제과 제빵을 공부하니까 자꾸 도너츠 얘기하고 빵 얘기하고 제가 또 도너츠 요즘 꽂힌 거 있어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자꾸 도넛 얘기 나와서 그게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제빵 결과 얘기 드렸나요? 제빵 필기의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합격입니다. 제빵은 73.33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일단 저의 제과 제빵 혹은 베이킹을 배워본 적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이런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예 없고요. 제빵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제과를 해본 적도 없고요. 배워본 적도 없고요. 진짜 아예 무지예요. 무지한데 그저 디저트가 좋다, 맛있다,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 이 생각 하나로 배워볼까? 배우는 김에 자격증 한번 따볼까? 싶어서 자격증을 따게 된 그런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학원을 다니지 않고 독학이었고 교재와 인강 하나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교재는 일단 요 에듀윌의 제과 제빵 기능사고요. 그리고 인강은 그 빵 선생의 과외교실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과 제빵 기능사 관련해서 필기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그거 필기 제목이 뭐였지? 잠시만요. 재생 목록 제목이 있는데 제과 제빵 기능사 필기 무료 인강 재생 목록에서 기초과학부터 과자류 재료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30분 끝내기 인강 들었고요. 언제부터 했냐면 저번 주부터 했어요. 2주를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금요일에 제가 집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집에서는 공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쉬었고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백패킹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쉬었고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한 10일 정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를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초반에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복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배운 게 이제 기초과학이에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쪽 파트 배우면서는 복습을 정말 열심히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내용은 진짜 완벽하게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들었던 것부터 제가 복습을 좀 안 했어요. 왜냐면 약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인강부터 급하게 다 우르륵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복습까지 하기에는 조금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래도 당일에 들었던 거는 다음 날에는 한번 훑는 정도는 그래도 했었고 그 빵류랑 과자류 제조 인강 들어가면서부터는 거의 복습도 거의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본 개념을 싹 한번 훑고 그 다음에 바로 기출 문제를 와라다다 풀었죠.
이 CBT 시험이 문제은행 형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은행 형식이 이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문제를 잔뜩 모아놓고 이제 매번 랜덤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 기출 문제 안에 있는 것들이랑. 저도 사실 오늘 몇 개 봤거든요. 똑같이 나온 거. 그래서 CBT 시험은 이론만 공부하면 망하고 무조건 기출을 돌려야 된다. 무조건 기출을 꼭꼭꼭 해야 되고 무조건 기출을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왜 이 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이라서 다른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에듀윌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필수 준비물은 신분증이에요. 신분증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을 보지 못합니다. 아까 처음에 브이로그에 찍어놨죠. 제가 신분증 챙기고 하는 거. 근데 카메라를 끄고 추가로 더 챙긴 게 있어요. 바로 계산기와 그냥 일반 계산기, 공학용 아니고. 공학용도 되는데 그 허용되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고 아닌 게 있더라고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막 그러는 애매한 거는 진짜 시험 볼 때 그런 애매한 거를 좀 기피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안전하게 다이소에서 얼마 주고 샀냐? 한 3,000원? 5,000원 주고 샀을걸요? 어쨌든 다이소에서 산 계산기와 그리고 필기구를 가져갔는데 이제 꺼내놓은 건 제가 수능 볼 때 썼던 수능 샤프. 필기구는 따로 제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과제빵에는 계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제과에서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제빵에서 한 2-3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필기구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습장은 거기서 주시거든요. 제가 가져가도 제 거를 쓸 수 없고 거기서 주신 걸로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장 종이 이런 건 굳이 챙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계산기도 그 CBT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보는 창에 있어요. 계산기가 따로.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 이런 공학용 계산기 아니고 그냥 일반 계산기에 있는 것처럼 딱 요만큼만 있는 계산기가 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이제 손으로 탁탁 두드리는 아날로그가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챙겼던 거고요. 그리고 요 시계도 가져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 아날로그 시계에도 카메라를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거기 모든 촬영이 금지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적발이 됐었는지 이제 아날로그 시계도 찰 수가 없고 꼭 차야겠다 하시면 거기 계신 감독님분께 이제 감독관분께 여기에 카메라가 없음을 확인을 받고 나서는 쓰실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오른쪽 상단에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이 다 뜨기 때문에 굳이 시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과, 제빵 모두 다 푸는데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제빵이 훨씬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거의 10점 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근데 일단 첫 번째 그 이유는 제과보다 확실히 제빵이 더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제빵에는 제과보다 훨씬 퍼센트나 예를 들면 발효, 제빵에는 발효가 있고 제과엔 발효가 없거든요. 제빵엔 발효가 있다 보니까 그 발효 온도, 발효 습도, 그 굽는 온도, 튀기는 온도 이런 숫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빵이 제과보다 훨씬.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그래서 제빵이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공부를 하는데 공통 파트는 다 다시 복습을 했어요. 다 훑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과 파트 따로, 제빵 파트 따로 이제 각각에서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는데 제과까지는 이제 기출 다 돌리고 한 번씩 또 기출 복습 다 하고 했는데 다 되니까 한 10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빵 하기가 좀 싫더라고요. 제빵을 10시 넘었는데 유튜브 보고 싶고 좀 누워서 이제 잘 준비하고 싶은데 제빵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끝나고 제빵까지 한두 시간이 남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제빵 내일 하자 해가지고 제빵 파트는 공통 부분은 다 공부를 했지만 이 제빵에서만 보는 그 부분들은 보지 않고 잤어요. 근데 오늘 일어났는데 제가 끝나고 과일 먹고 막 하니까 한 30-40분 거의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1시간 동안 기출을 보지 못했고 그냥 요거 핵심 집중 노트 제빵 부분만 봤고요. 그래서 제대로 제빵을
시험 보기 전에 복습을 하지 못했어요. 제빵과 제과의 점수가 10점 이상 차이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과 제빵이 총 60문제고 60시간을 보는 거예요. 1시간.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시험을 망친다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60문제 중에 60점을 맞으려면 한 46문제 정도는 맞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60문제잖아요? 60문제 중에 반 조금 더 맞으면 60점을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필기가 막 엄청 빡세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고 필기는 땄고 실기는 제가 언제 딸지 모르겠어요. 필기 따고 2년 안에만 따면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딸 생각은 없거든요, 실기를. 그러면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점, 공부하시는 분들 다들 화이팅 하라는 점, 다들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